은퇴 후 전업 투자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실패하면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은퇴 후 전업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선택이 현명한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사라진 상태에서 투자만으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전업 투자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만약 준비 없이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는 것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함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전업 투자는 도박일 수도 있다.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고 은퇴 후 평생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생활비에 대한 걱정 없이 여유 자금을 조금씩 투자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죠. 그러나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면서 씨는 매달 생활비를 투자 수익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운이 좋았는지 수익을 보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으로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의 투자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도박과도 같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씨는 결국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고 다시는 그 돈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전업 투자자로 나서기 전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2. 감정 조절 실패가 가져오는 파국. B씨는 은퇴 후 주식 투자에 올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꾸준히 소액으로 투자해왔고 퇴직 후에는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인 수익을 올리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문제는 투자에만 전념하면서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투자는 매일 매순간 가격 변동에 직면해야 하는 일입니다. 작은 등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B씨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매도를 반복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는 욕심이 앞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B씨는 감정적인 판단으로 큰 손실을 받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자는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평생 벌어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전업 투자, 희망 고문. C씨는 은퇴 전에 경제 관련 책과 강연을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영상을 보면서 전업 투자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준비됐다고 믿었고 주식시장에서 승승장구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쉬워 보였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시장이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손실이 누적되었고 그는 원금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자신이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은퇴 후에는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겠다는 계획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투자 수익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더욱 위험이 큽니다. 전업 투자자의 성공을 위한 조언.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안전 자산을 확보하라.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비로 사용할 충분한 안전 자산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모두 투자 수익에 의존하게 된다면 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조절을 훈련하라.
투자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작은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준비하라. 은퇴 후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꾸준히 공부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리스크가 매우 크며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어시 BC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업 투자자의 길을 선택하려면 안정적인 자산 확보,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꾸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로 나서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는 법, 현실적인 전략과 필요한 준비. 전업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마인드입니다. 은퇴 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더 이상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 준비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후 투자를 위해서는 감정 관리부터 위험 관리, 끊임없는 학습까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1. 감정 조절이 투자 성공의 핵심이다. 은퇴 후 전업 투자자로 나서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변동하며 작은 변화에도 큰 감정 기복을 느끼기 쉽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공포에 매수하고 탐욕에 매도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다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순간 이미 실패로 가는 길에 발을 들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손실을 만회하려는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반대로 공포에 질려 투자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씨는 은퇴 후 매일 주식 차트를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작은 하락에도 불안함을 느끼고 바로 매도했으며 오를 때는 다시 사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D씨는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감정 조절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일의 작은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감정 조절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2. 리스크 관리 없이 전업 투자 불가능하다. 리스크 관리 없이 전업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장은 하락장도 찾아오며 그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모두 투자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장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모든 자산을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공부했고 자신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그가 투자한 종목들이 폭락했습니다. 이때 이 씨는 생활비를 충당할 자산이 전무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며 어쩔 수 없이 모든 주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대부분의 퇴직금을 잃고 은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려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집중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락장을 대비한 비상 자금을 항상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생활비는 안전 자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와 비상 자금 확보가 필수입니다. 3. 끊임없는 학습과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전업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할 필요 없이 투자 수익만으로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하며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FC는 은퇴 후 주식 투자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10년 이상 주식시장을 공부하며 다양한 투자 이론과 전략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매일 경제 뉴스를 챙겨보며 시장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투자 실력은 늘었고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FC의 성공 비결은 바로 지속적인 학습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자신의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 방법과 시장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투자 시장은 항상 변화합니다. 기술의 발전, 정치적 사건, 글로벌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업 투자자로 나서려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시장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경제 뉴스, 투자 서적,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더 여유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설계사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를 평가받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 씨는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분석하고 무리한 기대 대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 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전업 투자자로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은퇴 후 전업 투자자로 나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감정 조절, 리스크 관리,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 자산을 확보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분하게 시장에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전업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매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업 투자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전업 투자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태국에서 한적하게 살면서 매일 마사지 받고 저렴한 물가로 풍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꿈꾼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오랜 시간 직장에 묶여 살면서 퇴직만 하면 자유가 찾아올 것 같았다. 내 연금이면 태국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 태국에서의 은퇴, 분명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 이유가 뭘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충분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태국이나 동남아로 은퇴 이민을 떠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오늘은 태국 은퇴 후 실패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려고 한다. 1. 59세 퇴직 공무원 김 씨, 태국 은퇴 후 1년 만에 돌아온 이유. 김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이면 태국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방콕이 아닌 치앙마이로 가서 월 50만 원짜리 콘도를 얻고 식비도 절약하면 충분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처음에는 여유로웠지만 점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났다. 비자 갱신 비용, 의료보험, 예상 못한 사고 등 돈이 계속 들어갔다. 게다가 친구도 가족도 없는 환경에서 고립감이 심해졌다. 현지인과 대화도 어렵고 기후도 적응이 쉽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다. 좋은 연금만 믿고 해외 은퇴를 결정하면 위험하다.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들고 외로움과 언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2. 55세 퇴직 은행원 박 씨, 태국에서 사업하다 전 재산을 날린 사연. 박 씨는 은퇴 후 한국에 머물기 싫었다.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태국에서 카페 창업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퇴직금을 털어 태국 파타야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초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아 괜찮았지만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게다가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인 직원 고용이 필수인데 직원 관리도 어렵고 법률적인 문제도 많았다. 결국 카페를 접었고 투자금도 날렸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은퇴 자금이 바닥난 그는 공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교훈 은퇴 후 무리한 창업은 위험하다. 특히 해외에서는 법적, 문화적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3. 62세 퇴직 의사 최 씨, 태국 이민 후 건강 문제로 고통받은 사연. 최 씨는 한국에서 성공적인 의사 생활을 마치고 태국 푸켓으로 이주했다. 한적한 곳에서 평생 쉬면서 살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태국의 높은 습도와 더운 날씨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고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영양 불균형이 생겼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도 한국과 달라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건강이 악화된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교훈 건강이 최우선이다. 해외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 은퇴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은퇴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 은퇴 후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첫째, 연금만 믿지 말자.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무리한 창업은 피하자.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셋째, 건강을 고려하자. 나이가 들수록 의료 환경이 중요한데 익숙한 곳에서 치료받는 게 더 안전하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은퇴를 결정하면 실패하기 쉽다. 진짜 성공적인 은퇴를 원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나도 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 태국 은퇴, 성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동남아, 특히 태국을 꿈꾼다.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도 있고 한국보다 따뜻한 기후와 여유로운 분위기가 은퇴 후 삶을 즐기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태국에서 은퇴 후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1. 연금만 믿고 떠나면 안 된다. 태국에서 한 달 10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역에 따라 생활비가 차이가 크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비와 비자 문제다. 연금을 받고 태국에서 살던 60세 공무원 김 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내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태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보다 생활비가 빠르게 늘어났다. 비자 연장 비용과 건강보험 가입비, 병원비 등이 추가로 들었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원할 경우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 결국 김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해결책 태국에서 은퇴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12년간 실제 생활비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추가 수입원이 필요하다. 2. 태국의 의료 시스템과 건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도 좋은 병원이 많다는 말만 듣고 방심한다. 태국에는 우수한 국제 병원들이 있지만 비용이 한국보다 비쌀 수 있으며 보험이 없으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62세 퇴직 의사 최 씨는 푸켓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했지만 몇 년 후 혈압 문제가 심각해졌다. 태국의 높은 습도와 환경 변화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설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고 기존 질환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다. 해결책 태국에서 생활하려면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후가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고 건강보험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지 병원의 의료비와 한국의 의료비를 비교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3. 은퇴 후 사업, 신중해야 한다. 은퇴 후 사업을 하면 추가 수입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태국에서 카페, 식당, 숙박업 등을 창업하는 은퇴자들이 많다. 하지만 현지 사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55세 은행원 출신 박 씨는 파타야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초기에는 관광객이 많아 장사가 잘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줄자 매출이 급감했다. 게다가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현지인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데 현지 직원과의 마찰, 법적 문제 등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접었다. 그가 투자한 돈은 대부분 날아갔다. 해결책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지 법률, 문화, 시장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쉽게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고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회적 고립이 예상보다 크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관계다. 태국에서 혼자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에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심해진다. 태국에서 은퇴한 59세 김 씨는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다. 가족과 멀어지고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웠다. 한국에서 30년간 쌓은 인간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변화였다. 해결책 태국에서 은퇴하려면 한인 커뮤니티나 지역 모임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가족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5. 태국에서 은퇴 성공하려면? 그렇다면 태국에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연금 외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다. 온라인 사업, 투자, 임대소득 등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 병원 정보 확인 필수. 창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은퇴 자금을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외로움이 크다면 한인 커뮤니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12년간 실제 생활을 체험해본 후 결정하자. 여행과 거주는 다르다. 직접 살아보며 가능성을 점검하자. 태국에서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적인 준비 없이 떠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꿈꾸던 은퇴 생활을 유지하려면 설렘보다 준비가 우선이다. 은퇴 후엔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냉정하게 시험받는 시작점이죠. 막상 은퇴 후의 삶에 들어서 보면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노후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사람마다 필요 자금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으로 6억 원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모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못 모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6억 원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현실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6억 원이 필요한 이유. 왜 6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만약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20년이면 약 4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최소 6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없다면 결국 연금이나 자산에서 부족분을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금액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죠. 사례 1 꿈꿨던 은퇴 후 여행, 현실은 한 달도 못 버틴 이야기. 김씨 62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여행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막상 연금과 저축을 확인하니 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여행은 고사하고 매달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결국 그는 은퇴 후 단 몇 개월 만에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살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지만 체력적 부담은 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줄은 몰랐어요. 젊었을 때 조금 더 철저히 준비했더라면 달랐을 텐데요. 사례 이 자녀 뒷바라지가 노후를 망친 박씨 부부의 이야기. 박씨 부부는 30년간 맞벌이를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까지 시키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었죠. 퇴직금을 포함해 남은 돈은 고작 5천만 원. 이 돈으로는 당장 1년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투자했으니 나중엔 자녀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하며 최소한의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내 선택이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줄 몰랐어요. 사례 3 고소득자였지만 관리 실패로 은퇴 후 파산한 이 과장. 이 과장 58세는 대기업에서 고소득을 올리며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자녀들에게 풍족한 용돈을 주었죠. 문제는 소득이 많았지만 저축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정도 소득이면 나중에도 괜찮겠지라며 허황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득이 끊기고 남은 돈은 큰 집과 차를 유지하는데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아야 했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노후를 시작했죠. 돈을 벌 땐 쉬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는 모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6억이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위 사례들은 모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소득의 30%를 저축하라.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세요. 소비를 줄이고 생존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연금의 활용도를 높여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세요. 다양한 연금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가능한 한 활동하며 소득을 창출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글쓰기 또는 간단한 프리랜서 업무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억 원이라는 금액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숫자가 말하는 건 결국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입니다. 지금이라도 소비를 줄이고 소득원을 늘리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준비된 노후는 막막한 미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6억,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정말 6억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6억이라는 금액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노후 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필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왜 더 빨리 시작해야 할까? 사람들은 보통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도 자원도 부족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곧 심리적 안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계비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은 심리적 불안으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노후, 이 모든 것이 문제다. 1. 의료비의 급증.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의료비 지출은 은퇴 후 70대에 급격히 증가하며 평균적으로 생애 의료비의 50% 이상이 이 시기에 소요된다고 합니다. 2. 고정 지출 감소의 어려움.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엔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퇴 후에도 주거비, 식비, 공과금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월세나 대출이 남아있다면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3. 심리적 고립.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사회적 활동도 위축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생활, 여행 등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며 우울감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로 보는 노후의 현실. 사례 1. 55세에 시작된 암투병, 의료비의 공포.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한 최 씨는 연금과 저축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암 진단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졌고 결국 퇴직금을 모두 소진한 뒤 남은 선택지는 아파트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돈이 곧 생존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사례 이 자녀에게 의존했던 박 씨의 후회. 박 씨는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돌봐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죠.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새벽 청소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제 삶을 돌아보지 않았던 건 분명 실수였어요. 사례 3 자산은 있었지만 관리 부족으로 파산한 이 씨. 이 씨는 퇴직 시점에 아파트 한 채와 2억 원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 관리에 실패하면서 은퇴 후 5년 만에 예금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남은 건 아파트 하나뿐이었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 때는 몰랐어요. 쓸 땐 순식간이라는 걸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하는 일이더라고요. 해결책은 무엇인가? 1.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월 지출을 계산하고 이에 맞춰 연금과 저축 계획을 세우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2. 자산 관리와 지출의 균형 맞추기. 은퇴 후 자산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금융 상담을 통해 자산 관리 플랜을 세우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실속 있는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3. 새로운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을 유지하면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 업무, 강의, 온라인 비즈니스 등 연령에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소규모 창업이나 재택근무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가 가져오는 변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 가족 간의 평화, 그리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압박 없이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계 걱정에 시달리며 행복을 느낄 여유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무리.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 20년 후를 결정짓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재정을 돌아보고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은 더 늦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은퇴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고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 느낌은 달라도 언젠가는 꼭 맞닥뜨리게 되는 단계라는 공통점은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돈의 전문가라고 불릴 만큼 재무적으로 누구보다 똑똑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래를 계산해왔던 사람이 은퇴 후에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다 준비했을 거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한순간에 모든 게 흔들렸다니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처음엔 돈이 많으면 준비가 철저하면 편안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례를 접하고 실제 은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문제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다루는데 누구보다 밝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심리적으로나 생활 패턴 면에서 제대로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어쩌면 더 큰 기대와 완벽한 계획이 있었던 만큼 그게 틀어졌을 때의 충격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은퇴 스토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 그 교훈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이미 은퇴해서 은퇴 후 임하게 적응하려 애쓰는 분들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돈의 전문가가 무너진 이후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 먼저 한 돈의 전문가 A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A씨는 30대 초반부터 재무 설계사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일찍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어요. 주변에선 저 사람은 은퇴 걱정 전혀 없겠다라고 할 정도였죠. 실제로 목돈도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구축해놨고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까지 리스크 분산도 잘해놨다더라고요. 그렇게 50대 후반쯤에는 더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를 쌓고 미리 퇴직을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퇴직이 결정된 순간엔 이제부터는 내 취미도 즐기고 가족들도 더 자주 보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지라고 즐거운 꿈에 부풀었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료, 거래처 사람들, 고객들과 함께 치열하게 달리면서 본인 일 잘하는 재무 전문가라는 정체성이 확고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상담하고 투자 전략 세우고. 이게 A씨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은퇴하니까 그 루틴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통화해야 할 고객도 없고 거래처 사람들과 잡담할 일도 없어졌죠. 혼자 집에 있을 때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박탈감과 허무함이 A씨를 휩쓸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아버지도 드디어 여유 찾으셨네 하고 좋아했지만 정작 A씨 마음속 외로움은 날로 커져갔어요. 그렇게 매일 우울한 기분에 휩싸여 있으니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의욕조차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즐겁게 하려던 취미생활도 흥미를 잃고 오히려 집 안에 틀어박혀 TV만 보게 됐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크게 흔들렸어요. 결국엔 재정 상태는 괜찮았음에도 삶이 무너진 거예요. 돈만 있으면 충분할 거야 라고 믿었던 은퇴 전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걸 A씨는 후회하며 털어놓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로 정의됐던 정체성, 일에서 어떤 사회적 교류, 하루의 리듬 자체가 확 바뀌면서 생기는 심리적 공백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2.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난관, 그리고 사례 3가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퇴 후에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사례 3가지를 들어볼게요. 사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미리 생각해 봤다면 좋았겠다 싶은 점이 있을 거예요. 사례 1. 교직 생활 30년, 퇴직 후 사서함 지키는 전직 교사 B씨. B씨는 60세에 교직 생활 30년을 마치고 정년 퇴임을 했어요. 남부럽지 않은 연금이 보장되니 돈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과 수업하고 성적 처리나 학부모 상담, 동료 교사들과 회의. B씨는 학교가 인생의 전부였죠.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아침에 할 일이 없어요. 애초에 공부나 수업, 연구 외에는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래, 여행 다니면 되겠지? 하고도 생각했지만 막상 혼자 해외여행 가는 건 겁이 좀 났고 주위 친구들은 아직 현업에 있거나 본인 사정 때문에 쉽게 같이 떠나줄 수 없었죠. 결국 B씨는 사람이 보고 싶고 바쁠 때가 그리워서 매일같이 집 앞 우체국 사서함에 편지가 왔나 확인하러 간다는 농담 섞인 하소연을 하곤 했어요. 편지라도 와야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B씨가 해결책을 찾기까지는 꽤 오래 걸렸어요. 여러 사람과 상담을 거쳐 일단 비슷한 처지에 놓인 퇴직 교사들을 위한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초등학생 대상 무료 학습 지도도 하고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회복했고 동시에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생겼습니다. 이런 작은 계기가 B씨 삶을 다시 활기차게 바꿔놓게 된 거죠. 이 사례에서 보면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해 형성된 정체성을 어떻게 재설정하고 내가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은퇴 준비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례 2. 건강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코 다친 자영업자 C씨. 두 번째 사례는 퇴직보다는 자영업을 오래 하다가 가게를 접은 C씨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은퇴 비슷하게 된 건데 C씨도 나름 저축은 해뒀어요. 그런데 가게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고 늦게 퇴근하고 건강관리엔 별 관심을 못 기울인 채 살았어요. 업무가 고되고 시간도 없다 보니 운동은 사치라고 여겼던 거죠. 게다가 자영업자 특성상 몇 년 동안 국민연금을 소홀히 낸 적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 몸을 좀 쉬어야겠다 싶었는데 관절 통증이며 고혈압, 당뇨 등등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저축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병원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니까 금세 금전적 압박이 왔어요. 정해진 월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연금도 충분치 않다 보니 불안감이 더 커졌죠. 결국 C씨는 몇 년 뒤에 내가 그때라도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했습니다. 요즘은 막차로라도 건강보험에 드는 방법 혹은 건강과 관련된 은퇴 후 투자 건강검진, 운동 프로그램, 식습관 개선 등을 배우면서 뒤늦게라도 관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돈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래 일해서 번 돈도 병원비로 순식간에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미리부터 꾸준한 건강관리와 관련 보험, 국민연금 납부 등 제도적 대비를 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사례 3. 모아놓은 돈은 있는데 쓰기 무서워요 라고 호소한 D씨. 마지막으로는 자산 자체는 넉넉한 편인데
막상 은퇴 후에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입니다. D씨는 50대 후반에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여러 금융 자산으로 꽤 괜찮은 재산을 형성했어요. 문제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하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 인생도 즐기고 배우자나 자녀와 시간도 보내야 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커서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돈의 전문가들이 말하길 은퇴 후의 재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소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해요. 너무 아껴서 스스로 삶의 질을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흥청망청 써버리면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겠죠. D씨 역시 재무 설계를 다시 해서 일정 금액을 생활을 위한 안정 자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는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여행, 취미, 자기개발 등에 적절히 할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보험이나 예비 자금도 따로 마련해 놓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쌓아두기만 하면 불안만 커지잖아요. 이 사례는 심리적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은퇴 후 삶을 즐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정 설계뿐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즐길지 구체적인 소비 계획과 방향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 은퇴 후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준비법. 여러 사례를 종합해보면 은퇴 후 무너졌다고 표현하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파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체성 상실, 심리적 외로움, 건강 문제, 불안감 등 여러 요소가 뒤섞여서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덜 겪을 수 있을까요? 정체성을 일에서만 찾지 않기. 현직에 있을 때부터 취미나 관심 분야를 조금씩 찾아보는 게 좋아요. 꼭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돼요. 독서 모임이라든지 가벼운 운동 동호회, 봉사활동 같은 적당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투자이자 보험. 돈을 버느라 건강을 소홀히 하면 결국 벌어놓은 돈을 건강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일찍부터 운동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식습관 개선 등을 시작해두면 훗날 후회가 훨씬 줄어듭니다. 적절한 소비 전략과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연금이나 퇴직금, 저축, 투자, 수익 등 여러 소득원을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해야 해요. 너무 아껴만 쓰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너무 막 쓰면 금방 바닥나니 균형이 중요하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매달 얼마나 어떤 항목에 지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아요.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지인, 가족, 친구들과의 모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하면 회사나 사회로부터 스스로 단절된 느낌을 받기 쉬우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나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목표나 도전 찾아보기. 은퇴했으니 끝이 아니라 그동안 바빠서 못해본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공부도 좋고 여행도 좋고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인생 2막, 3막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4. 마치며 완벽한 은퇴 준비란 없지만 방향은 정할 수 있다. 돈의 전문가가 은퇴 후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은퇴가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돈만 믿고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 하다가도 막상 인간관계나 건강, 정체성 같은 문제에서 큰 허점을 발견하고 고생할 수 있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 은퇴 후에도 2030년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혹은 지금부터라도 은퇴 이후 내 삶을 미리 그려보고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완벽한 은퇴 준비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인생이 늘 예측대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을 잡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은퇴를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기회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A씨, B씨, C씨, D씨처럼 우여곡절을 겪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 중 상당수가 뒤늦게라도 은퇴 후 인생 재설계를 통해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퇴는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돼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나중에 은퇴하면 어떡하지? 외롭지 않을까? 돈이 모자라진 않을까? 혹은 모아놨는데 써도 될까? 라는 불안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첫 걸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든 취미 동호회에 나가보든 아니면 재무 전문가를 만나 인생 설계를 해보든 말이죠. 분명한 건 미리 준비하고 마음먹으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사람도 혹은 직장에서만 오래 매달려온 사람이라도 은퇴라는 전환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후반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